82쪽이요. 자,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화석연료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가 아닌 대체에너지의 일부이다. 자, 첫 문장을 보면 일단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둘로 쪼개지는 거죠.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고. 그러면 뒤에 물론 설명이 있기도 하고 책에도 있는데 요새 현대차에서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 많이 쓰잖아요. 얘는 수소차잖아요. 수소차는 뭘 쓰냐면 연료전지라는 걸 써요. 그럼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가까운 거예요? 재생에너지에 가까운 거예요? 신에너지가 뭔지 모르지만 신자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아직 뭔지 몰라도 이 말이 써 있잖아. 얘는 신에너지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게 풍력. 여기가 대표적인 게 연료전지. 말 그대로 재생이 가능한 거 풍력 아니면 조력 아니면 태양을 활용한 에너지 이런 게 재생에너지 합쳐서 신재생. 근데 이제 거기 봐봐요. 이런 것들은 대체에너지의 일부래요. 자,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대체에너지의 일부라잖아. 그러면 니네가 어떤 생각하면 좋으냐면 이게 일부라고요? 그럼 뭐가 더 있죠? 라고 생각하면 좋지. 자, 이런 게 뭐냐면 가끔 문제에서 물어보는 심화 질문이 가능한 거리도 되고 아니면 독서 쪽으로 가면 예측하면 읽기가 된다고. 그럼 뭐가 더 있을까? 그럼 여러분들 독해할 때 되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읽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 말고도 대체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지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뒤에 더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다니까. 신에너지는 새로운 물리력, 새로운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핵융합 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핵융합은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에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잖아요. 핵분열 방식은 대충 알아요? 하나가 쪼개지면서 튕겨나가서 다른 거를 또 둘로 쪼개고 또 다른 거를 각각 둘로 쪼개고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니까 그때 폭발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핵융합은 합쳐지는 건데 사실은 핵융합 에너지는 아직은 개발 상태이고요. 아직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죠? 혹시 아는 사람? 얘가 핵융합이잖아요. 그래서 무한이에요. 무한. 핵융합은요. 이게 핵이 서로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게 다시 또 분리되고 막 그래. 얘는 무한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 연료전지는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재생에너지는 동식물 추출 가능한 유지 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 이거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 동식물에서 추출한 유지나 에탄올을 이용한 에너지. 뭐 있죠? 이게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잖아. 디젤을 대체하는 거. 어디서 추출하죠? 주로 옥수수. 근데 왜 지금 안 쓸까? 이거 한때 되게 유명했거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만드는데 너무 많은 옥수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들고 식량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효율성도 있지만 그거는 아까 그 비용 대거 하면 되니까. 더 큰 거는요. 이게 잘 돼요, 요새. 이게 개발이 훨씬 잘 됐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석유는 보통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정유를 해서 또 뭘로 쓰죠? 연료랑.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만들고 비닐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아스팔트는 나중에 남은 찌꺼기로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석유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데 바이오 디젤은 거의 연료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요새는 잘 안 써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재생에너지 중에 하나. 식량 문제도 있고. 예전에 수소나 전기가 잘 안 될 때는 이걸 썼는데 요새는 덜 쓰는 편입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중 재생이 가능하여 고갈될 염려가 없는 비고갈성 에너지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나 핵분열 에너지는 다 고갈이에요. 특히나 핵분열 같은 거 원자력의 핵 폐기물 문제가 좀 크잖아. 이건 그런 게 없고요. 이런 특징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유가 시대의 경제 가장 중요시 된다. 또 하나, 인류가 지금까지 와서야, 이 지금은 2000년 그게 아니라 1960년, 7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쓴 에너지가 유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요? 대충 원리를? 일단 막 떼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고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내서 증기가 터빈을 보통은 돌려요. 터빈을 돌리면 돌면서 뭐가 생겨요? 전기가 생겨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당연히 여기도 기술이 들어가겠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 말고요. 이쪽에 들어가는 기술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새로운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술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다음 단락 볼게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료전지를 들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잘 기억해. 다음 주에 니네 시험 볼 때도 써먹어야 되는데 과학이나 기술 같은 지문은 거의 웬만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게 꼭 뒤에 문제랑 관계가 있죠. 적용하는 문제고요. 활용하는 문제예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게 9번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계속 9번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니네 문제 풀 때 과학기술 지문에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문제하고 꼭 같이 보도록 해요. 그리고 특히 웬만하면 이런 지문은 요거 있잖아. 그럼 뒤에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 혹은 원리가 그래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도 그림 나왔잖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텍스트를 그림으로 적용을 할 때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이 문제인데 아마 다음 주도 나올 겁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푸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사례로 연료전지를 들 수 있다. 연료전지란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 직접 변화하는 신에너지 장치이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읽은 문장에서 되게 중요해 보이는 단어 하나만 골라본다면 뭘까? 장치 말고요. 직접입니다. 직접. 그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연료전지는 직접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지? 전기를 만들죠. 근데 아까 내가 발전소 얘기했잖아.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단계가 좀 복잡하죠? 끓이고 증기를 활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걸로 발전기를 만들잖아. 근데 연료전지는 바로 연료전지에서 바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지? 빠른 것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손실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직접이 중요하고요. 자, 또 일반적으로 건전지와 같은 화학전지는 전극을 구성하는 물질과 전해질이 용기 안에서 화학반을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내지만 연료전지는요. 외부의 수소와 산소를 계속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자, 이 문장도 잘 봐. 건전지와 연료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면 이 문장만 보고 얘기하는 거야. 건전지와 연료전지의 결정적인 차이. 그런 단어를 다 활용하면 좋죠. 일단 건전지는 형태는 니네가 알지? 건전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서 지지고 볶는 거야. 내부에서 뭔가 일어나.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안에 있는 걸 다 써버리면 그냥 끝나요. 연료전지는 이따가 다시 그림 그리겠지만 일단 이거를 연료전지라고 합시다. 연료전지는 외부에서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도 영향이 있겠고 그러니까 얘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라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소차를 사게 되게 되면 연료전지는 우리가 아는 전지 형태가 좀 아닙니다. 얘는 밖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결이 돼 있고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오게 돼요. 그것도 차이 중에 하나지만 요거 가지고 알 수가 없지. 자, 그 정도 이해하고 읽어볼게요.
연료전지에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전자를 교환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니네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공통과학 시간에. 그 과정에서 수소와 산소가 물로 바뀌면서 전기 에너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물이 확인되죠? 물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확인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을 전기를 넣어서 분해를 하면 수소와 산소가 발생한다. 그런데 반대로 연료전지는 수소,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과 전기를 얻는다. 연료극, 전해질층, 공기극으로 이루어진 연료전지 기본 셀에서 자 뒤에 9번의 그림 봐봐요. 9번의 그림을 보면 셋 중에 A, B, C에 해당하는 게 뭔지 확인되죠. 연료극이 A, B, C 중에 뭐지? 거기 아마 써 있을걸? 연료극이 A죠. 전해질 층이 뭐지? B요. 공기극은 C. 그럼 이제 82쪽 돌아옵시다. 자,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다음 주에 시험 볼 때도 그래요. 이렇게 A, B, C가 있고 본문에 무언가 용어 같은 게 있으면 니네 거기 82쪽에 A에 연료극에는요 다 동그라미 A를 써놔요. 그리고 전해질 층에는 다 동그라미 B를 써놓고 공기극에는 C라고 다 써놓읍시다. 예를 들어서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연료인 수소가스를 연료극조 공급하면 써 있잖아. 연료극 밑에 뭐라고 써야 돼요? A라고 써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극 A의 촉매층에서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B를 통해 C로 이동하고요. 전자나 외부 도선을 통해 C로 이동한다. 그리고 C에 공급된 산소는 B를 통해 이동한 수소이온과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한 전자 결합해서 물을 생성시키는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물론 다음 주 아마 나오는 건 더 복잡할 테지만 일단 써놓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그럼 한꺼번에 설명하고 볼게요. 앞에 보세요. 앞에. 이게 연료전지 기본 셀이에요. 한 칸짜리입니다. 한 칸. 그래서 여기가 연료극, 이쪽이 공기극, 얘가 전해질.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쪽으로 수소를 보내줘요. 막 보내주게 되면 얘가 이 수소가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쪼개져요. 이런 식으로 수소와 전자로 쪼개지는 겁니다. 여기선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쪼개진 다음에 이 수소는 여기로 지나가요. 여기를 막 지나가. 굉장히 많은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막 지나가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위에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외부 도선, 얘는 책에 있는 거. 얘는 거기로 가요. 요 전자는 여기로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여기로 도착을 할 것이고 얘도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겠지. 모이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쪽에서 뭘 보내주느냐면 산소를 보내줘요. 그럼 산소도 여기서 전자화가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랑 얘가 다 만나서 뭘로 나가요? 물로 나가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쪽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되살려봐. 중학교 때 거. 전기가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위에 외부 도선으로 뭐가 움직였죠? 전자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발전이겠지. 당연히 뭐도 만들어내요? 열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열 해치우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지금 현대차에서 만드는 수소차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9번 먼저 볼게요. 9번의 답은 몇 번이죠? 니네가 A, B, C를 써놓으면 뭔가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칠판 설명을 잘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번일까요? 9번의 답은? 3번이요. 왜 3번이죠?
A를 통하여 아니냐 외부 도선을 통해. A의 촉매층에서 분리된 전자는 자 이건 맞죠? 맞는데 그 다음에 본문에서 뭐랬지?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라고 돼 있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랬죠? B를 통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A, B, C만 잘 써놔도 아니면 요거를 잘 이해를 해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전자는 여기로 가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야.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1번 볼게요. 연료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수소와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수소 들어가고 산소 들어가죠. 2번 A에 공급된 수소가스는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됐고 어쨌든 모두 다 C로 간다. 2번도 맞고요. 4번 C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A에 분리된 수소이온 전자를 결합하면서 환원반이 일어나겠다. 이거는 맞잖아요. 본문에도 있고요. 자, 5번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 요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니네 잠깐 다시 82쪽을 봐봐. 어디를 보냐면 A 표시된 거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봐요. 전자는 외부 도선을 통해 공기극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아래줄 외부 도선을 통해 이동한 전자의 흐름이 전류를 형성한다. 나와 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9번을 이건 좀 쉽게 낸 건데 풀기 위한 단서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 답은 간단하게 3번 골라주면 돼요. 이게 연료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야. 근데 봐봐요. 아까 뭐랬냐면 신에너지의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예를 들어서 풍력도 얘기했지만 태양도 이야기했잖아요. 태양에너지. 근데 지금 그 다음 달랑 얘기가 태양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는 어떤 식이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볍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죠. 이 문단에서는 신에너지 예를 들고 3문단에서는 재생에너지 예를 들고 마지막에 네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전망 얘기하죠. 이런 구조를 띈 글이야. 그럼 잠깐만 8번을 볼게요. 아니 7번 봐봐. 문제. 윗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표제와 부재 적절한 거를 물어보잖아요. 요새 모의고사에서는 표제 부재는 잘 안 물어보는데 너무 쉬워서 만약에 나온다면 표제하고 부재를 합쳐서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 빨리 봐요.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봐봐.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과 종류와 전망, 연료전지와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다 아우렀죠. 1번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그게 안 나와. 나오는데요. 아직 안 읽었지만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필요성도 이야기해. 마지막 단락에 이야기해요. 의도 얘기해. 마지막 단락에. 일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표제하고 부재감은 아니에요. 언급을 하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잖아. 자, 2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대립적 시각이 없고요. 선진국의 정책도 없어요. 그래서 2번이 가장 멀어요. 3번은 신재생 에너지 종류는 언급하지만 발전 방향은 딱히 언급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미 틀렸고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 맞지만 수소에너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쪽짜리인 거지. 4번은 왜 안 될까요? 역기능 없고요. 또 문제점 진단도 안 하고 개선 방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안 나오는 이유는요. 너무 쉬워서 그래. 단순한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만드는데 되게 골치 아프거든. 근데 니네가 너무 쉽게 풀어버리니까 아예 문제를 안 내시지만 이런 문제집은 종종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우리 태양에너지 하고 간단하게 하면 오늘 끝낼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태양에너지가 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기파 형태의 재생에너지이다. 문제 8번이랑 관계 있는 게 몇 번일까요? 지금 읽은 게. 지금 읽은 게 문제 8번에 몇 번이랑 관계 있죠? 4번. 근데 지금 읽은 게 문제 8번에 4번의 전부는 아니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왜 꺼냈냐면 야, 니네 시킨 거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맞았다. 아니면 그래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8번에 4번은요. 근거는 맞는데 반쪽이에요. 그 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눈에 띈다고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돼. 물론 8번은 되게 쉬워서 고를 수 있는데 하나만 비슷한 거 나왔다고 무조건 맞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을 다 합쳐서 그래 8번에 4번은 이제 맞는 거지 이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가끔 이런 경우 많아요. 흔치는 않지만 종종 나옵니다. 어쨌든 8번은 4번은 맞는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대표적으로 태양 열 에너지가 있다.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태양 빛을 지별판 반사경을 통해 모은 다음에 온수나 난방에 이용하거나 터빈을 이용해 전기를 생성한다. 아랫줄. 또 다른 것으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있다. 태양광 어레이에 태양빛 들어오면 직류원 전류가 나오고 인버터 교를 변환시킨 다음에 축전 저장해서 사용한다. 하나 물어볼게요. 태양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문만 보고 얘기해봐. 열 에너지와 광 에너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 지별판, 집광판은 있어야 돼요. 그게 니네가 보는 솔라 패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태양열은 열은 빛을 모아서 열을 발생해서 그걸 이용하고 그냥 빛이 바로 전류를 바꾸는 게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뭔가 아는 것 같아. 근데 명확히 말로 설명할 때 약간 애매하죠. 태양열 에너지는 주로 어디에 쓴다고? 온수나 난방. 태양광 에너지는 주로 전기.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 전기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긴 됩니다. 근데 왜 안 하죠? 굳이 얘를 전기를 만들려면 단계를 하나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온수 난방을 하고 물을 끓여서 그걸로 터빈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러느니 그냥 뭘로만 쓰는 거예요? 온수 난방으로. 그래서 보통 태양열은 뜨거운 물.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집에 보면 그 태양 시스템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요걸로 온수를 쓴다. 그럼 뭐죠? 그러면 태양열. 여기에 연결해서 냉장고를 돌린다. 그러면 태양광. 그 차이야. 패널 가지고는 우리 구분 못합니다.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른 거지만 둘 다 어쨌든 뭐예요? 둘 다 태양 에너지예요. 단점이 뭐죠? 비싼 거는 둘째 치고 오늘 같은 날도 2개 안 됩니다. 열도 안 되고요. 광도 안 돼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어디 뭐 테스트나 아니면 체험 같은 데서 태양 조리기라는 거 있거든요. 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 은박지 같은 걸로. 어제 찾아보니까 제일 싼 게 11,000원이던데. 태양열이에요? 태양광이에요? 태양열이요. 굳이 전기를 만들 필요 없죠. 태양열 조리기는 어떻게 생겼지? 반사경처럼 생겼습니다. 그건 태양열이에요. 마지막 단락을 쭉 읽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 마지막 줄에 볼게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존재하는 에너지 10%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에너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0.01밖에 쓰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1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근데 10%가 신재생 에너지면 나머지 90은 뭐란 얘기예요? 화석연료나 아니 원자력이잖아. 그러니까 이 10%라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는 여전히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다고. 참고로 하나만 더 물어볼까? 석유 고갈 시기가 언제라고 들었죠? 나 중학교 때는 2000년대였어. 이미 고갈됐어야 돼. 중고등학교 때 2010년, 2020년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내가 본 기사는 언제일까? 200년 후래요. 계속 늘어나. 왜 계속 늘어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기술이 발달하니까
첫 번째는 예전에 원유에서는 요만큼을 정유를 했다면 지금은 이만큼 정유하는 거야. 두 번째는 기술 발달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유전 개발할 때 요만큼 개발했다면 기술 발달해서 이만큼 개발이 돼요. 또 세 번째는 기술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땅인데 이걸 유전으로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유전 원유 가지고 있는 나라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베네수엘라요. 2018년 기준 2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4가 이란, 5등이 이라크, 6등이 쿠웨이트, 7위 아랍에미레이트, 8위 러시아, 9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 세 글자 아프리카 이집트 말고 세 글자 알제리 위에 리비아 리비아 10위 미국 뭐 이런 건데 여기 어딜 것 같아요? 중국. 전혀 의외의 나라 대한민국. 캐나다요. 캐나다. 왜 캐나다가 3위냐? 예전엔 불가능한데 지금 캐나다에 요게 되게 많대요. 이게 사우디만큼 있는 거야. 뭐 덕분이에요? 기술 발달. 그래서 아마 니네 죽을 때까지도 이거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니네 자손의 자손까지도 이런 게 다 발달이 되고 얘도 발달이 되니까 여러분들 석유 고갈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문제 8번의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태양 열 에너지라고 나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태양 광 어레이. 틀렸죠? 답 2번. 7에서 9하고 10에서 12.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